몇 달 전만 해도 독일이 역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라는 뉴스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산업이 망해간다. 폭스바겐 공장 폐쇄한다. 독일에 있는 포드 공장에서 직원 3,000명 해고한다 등등. 기존 전통 자동차 회사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악재.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속하는 게 바로 나, 독일 외국인 노동자다. 심지어 내가 석사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이전 영상에서 폭스바겐 공장이 문 닫는다. 큰일 났다. 비상이다 하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 말했지만 사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이야기이기도 했다. 우리 회사에서도 희망퇴직을 받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몇 달 전에 뜬금없이 희망퇴직 관련 글이 회사 인트라넷에 올라오고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팬데믹 시절에도 근무 시간 단축은 있었지만 이런 대대적인 희망퇴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만큼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기는 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 대략 두세 달 정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줄이고 싶어하는 인원은 독일에서만 500명 정도였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원한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회사의 고위급 매니저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고 회사의 자회사들도 해당되지 않았고 현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제외되었다.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조건에 나는 포함되지 않기에 일단 대상 중에 한 명이긴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나이가 되신 분들이다. 이걸 듣고 그때까지 회사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식당에만 가도 생각보다 머리가 하얗고 나이 많은 직원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전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하던 팀원 중 한 명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다. 회사에서 팀장급도 아니셨고 일반 시니어 직급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분은 학교 연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시고 창업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50 중반 넘으신 후에 회사에서 취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매니저급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 또한 암묵적인 이해관계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지금 나가면 돈을 많이 받고 나갈 수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중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희망퇴직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사회초년생에 해당하기도 했고 지금처럼 채용시장에 얼어붙은 가운데 굳이 돈을 더 준다고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었다. 당연히 희망퇴직하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나간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주는 추가적인 혜택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최근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10년 이상, 어떤 사람은 심지어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우리 팀에서도 2명이 떠났다. 2명 모두 연금을 수령할 나이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나는 우리 팀에서 누군가가 떠난다는 걸 전혀 1도 눈치채지 못했었다.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내가 회사 인터뷰 볼 때 나에게 질문을 던졌던 인터뷰어였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도 같이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물론 회사는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곳이고 회사나 직원 각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원팀을 외치더니 이런 상황이 닥치니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결론, 나는 희망퇴직을 아예 1도 생각 안 했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역시 사회는 냉혹하다.